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 사는 전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사실 제가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띠별 운세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2022년 하반기 GT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2022년 하반기엔 GT 분들이 좀 어떨까요? GT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GT들 하반기 운세는 좀 괜찮다고 보기는 하죠. 그러나 동지 딸은 GT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하고 싶네요. 왜냐면 11월 달에 들어서서는 GT들이 해운년에 들어서서 들어오는 이민년에 들어오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GT와 해운년이 부딪히는 형국이라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낙상수도 조심해야 되겠고, 네. 낙상수라는 건 굳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도 낙상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빗길도 눈길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지딸에. 네, 동지달에는 이민년, 해운년하고 살이 맞기 때문에 그 쥐띠들이 그렇다는 형국을 말하는 거죠. 이 또 GT 분들이 사실 삼재잖아요. 삼재의 기운은 있으나 병자상 같은 경우는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치고 올라가면은 나쁜 것은 깨지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고 나쁜 것이 치고 좋은 것을 치고 나간다면은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 만났을 때 잘 만난다면 물론 결혼 운기도 있고 또 직장도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반기 들어서서는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있죠. 삼재여도 괜찮다. 삼재라도 괜찮죠. 병자생 같은 경우는요. 혹시 또 다른 나이 GT 분들은 좀 어떨까요? GT 같은 경우는 갑자생 GT 같은 경우는 내가 최고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을 지녔고 그리고 갑자생 같은 경우는 9수의 삼재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보편적으로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갑자생 같은 경우는 갑자생의 7월 생일이라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형국이 들어요. 왜냐면 7월 상달에 들어서 신자진 합의는 든다 하지만은 그래도 7월 생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향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간재수도 들어있다고 보고요. 네. 12수도 들어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생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병자생 같은 경우는 물론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경자생 같은 경우는 이 여장부가 많기는 해요. 네. 그러나 몸 건강은 챙기셔야 돼요. 건강을 챙기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올 해운년에 운세는 좋아요. 네. 병자생들의 운세는 좋은데 운세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몸은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몸소 아프거나 그리고 또 아프다고 해서 크게 막 수술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네. 시름시름 아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규칙적인 생활을. 네. 그러고 보면 임자생이 있는데요. 임자생 같은 경우는 물론 눈썰미도 좋고 물론 여러 가지 재주꾼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 하반기 들어서서는요. 이동수가 있고 또 문서 잡는 일도 있고 문서 잡을 때는 9월, 10월 상달에 들어서서 문서 잡는 형국이 많죠. 그리고 문서 이동시키려고 했을 때 문서 이동시킬 때도 그때 그 달이 좋기는 해요. 9월, 10월에? 네. 그리고 임자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력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력을 한 대가만큼 본인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끈기가 있으니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죠. 임자생들이. 임자생 분들. 예. 이거는 평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평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작을 하시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2022년 하반기 GT 중에서 네.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는 어느 분들일까요? 경자생하고요. 네. 병자생이라고 봐요. 저는. 병자생분들과 병자생분들. 네. 병자생 같은 경우는 올해 어찌됐든 시험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네. 시험운이 좋으니까 어쨌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시험을 봤을 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시험운이 됐을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좋다고 보고 경자생 같은 경우는 7월생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든다고 봐야 돼요. 나이는 나이는 먹었지만 대운이 들기 때문에 그 대운을 받아치고 간다면 경자생들이 좋다고 보죠. 아까 그 7월생은 음력 7월생. 음력 7월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사실 조심하자라는 의미긴 하지만 네. 2022년 하반기에서 네. GT 분들 중 가장 운기가 안 좋은 나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갑자생이라고 봐요. 갑자생 같은 경우는 물론 삼재이다가 아홉수라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다 좋지만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아홉수의 삼재에다가 드는 더군다나 묶는 삼재가 아니고 드는 삼재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갑자생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7월 달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9월 달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봐요. 7월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9월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갑자생이들이. 갑자생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2년 하반기 네. 소띠 운세거든요. 네. 이 소띠 분들은 좀 2022년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60들 신축생은요, 물론 상반기 때는 좀 어려웠다고 봐요. 그렇지만 후반기 들면서부터 신축생들은 조금 풀리는 형국이다 그래요.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인간으로 만나던 안 만나던 그때는 좋다고 봐요. 하반기에는 신축생들은 상반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봐요. 이래저래 이것던 저거던 모든 게 힘들었다고 보지만은 7월 달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신축년생들은요 8월 상달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래도 운세가 확 핀다고 보고요. 또 문서 잡는 형국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생들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죠. 하반기 운기가 괜찮다. 운기가 신축생들, 62 신축생들은 좋다고 봐요. 개축생들은요, 조금, 올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하반기 들어서서부터도 그렇게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올을 지나고 이민년을 지나서 개미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다 보면 하반기가 11월 달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개축생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개축생들이 삼재에서 벗어나서 지금 조금 힘들기는 했었지만은 올까지도 조금 힘들다고 봐요. 하반기까지도 삼재의 여운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나 11월 달서부터는 조금 풀리는 형국이 돼요. 음력 11월 달 네. 그리고 이 개축생들은요, 2월생들은요, 좀 부지런한 면도 있지만은요, 이 개축생들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개축생들이 좀 소갈이 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진단도 자주 받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2월생분들. 네. 이제 사실 그 다음은 이제 울축생분들이거든요. 네. 울축생분들은 좀 어떨까요? 울축생들은 그래도 올해는 운세가 괜찮다고 봐요. 상반기, 하반기도 그래도 괜찮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울축생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좀 성실한 사람이 좀 많다고 보죠. 그러나 굴복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금전을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올 들어서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38세라는 운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기는 해요. 네.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서는
조금 그래도 숨을 돌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반기서부터는 운세가 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을축생들은요, 워낙 부지런하기는 해요. 부지런한 반면에 싹싹하고 어디 가도 대우받는 형국인 되지만 금전이 따라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굴복이 많았다고 봐요. 그 반면에 또 조상덕이 있어서 부모덕이 있어서 금전을 내려받는 사람도 많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굴복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힘들었다고 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렇지만은 이 이제 38세에서 39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봐야죠. 괜찮아요. 이제 오히려 내년에는 운세가 좋다고 보면 돼요. 내년에는 아홉수를 할지라도 좋다고 봐요. 정축생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그냥 하반기는 그랑저랑 넘어가면서부터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26에서 27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운세는 트는 운세가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좋은 운세와 나쁜 운세와 같이 들기 때문에 개미년에 들어서서는 운세가 좋다고 봐요. 이분 같은 경우들도 26살 정축생 소띠 치고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직한 면도 있다고 봐요. 정축생들이. 그러나 화를 부리지 않아야 돼요. 화를 부르면, 왜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축생들이 조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화 부리는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자중한다면 어디 가서도 이쁨 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되죠. 사실 지금 이제 또 4개의 나이 소띠 중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2022년 하반기에 가장 운기가 좋다 하는 나이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신축생으로 봐요. 왜냐면 나이는 62세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전에는 62세라면 금전 벌기가 좀 힘들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62세라면 아직 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세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금전운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62세를 봐요. 하반기에 금전운이 좋다.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반대거든요. 2022년 하반기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이는 정축생으로 봐요. 정축생은 아까도 말했듯이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화를 참지를 못하면 간제도 있고요. 시비수가 있다 보면 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잘 참아야 돼요. 마음에 화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는 저는요, 아침마다 5분 영상을,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영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축생 26살 정축생한테는요. 소띠 분들요, 이민년에 들어서서 잘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2년 하반기 범띠 운세거든요. 네. 2022년 하반기에 범띠분들 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냥 범띠들이 지금 같은 해운년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좋지 못한 사람이 더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61세 이민생은요. 네. 어찌됐든 조화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보면 이중적인 성격이 좀 많다고 봐요. 이민생들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살아나오는 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나쁘다고만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민생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굴복이 많았던 사람이 참 많죠. 이 범띠치고는 이민생들이 참 힘들었다고 봐요. 그러나 61세 한갑 나이가 돌아오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안정된 사람으로서 가는 길이 첫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이민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그래도 같은 띠 해운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10월 상달에 가서서 7월
4월 생일들은 10월 상달 가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요. 시비수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시비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의 싸움으로 인해서 간제 시비수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비수를 조심하셔라 그러셔요. 그리고 먼 길을 좀 안 가셨으면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라 하고 싶네요. 갑인생 49살인데요. 네. 49살 갑인생들은 조금 우직한 면이 있기는 해요.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을 지녔고요. 그렇지만은 이민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조금 답답했다 그래요. 그 반면에 자손이 힘들게 하는 자손이 있는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이 힘들게 했던 자손이 그래도 이민년에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서는 그래도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자손이 뭐 사춘기 바람 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픈 자손도 있을 것이고요. 이 갑인생들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서는 자손들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 갑인생 부모님도 안정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운세로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봐요. 37 병인생들은요, 두 가지 질이라고 봐요. 잘 편하게 온 사람은 37까지 편하게 왔고 아주 굴복이 많아서 이게 힘들었던 애들은 참 힘들었었다고 봐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혼기가 들어와 있고요. 혼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운세가 좀 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인생들은 이 병인생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굴복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병인생들은 지금 보면 올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았다고 봐요. 여태까지는 힘든 일이 많았다면 그래도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조금씩 피어나가는 형국이 되고 내가 뭔가 자리를 잡는 형국이 된다 그러셔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인생들은 좋다고 봐요, 그냥. 운기가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봐요. 무인생 25살이잖아요. 25살 무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줄이 강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제자가 된다는 신줄은 아니에요. 신줄은 강하지만은 몸의 직성은 강하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간 고력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력을 겪고 지나가야만이 이 사람들이 좀 편안해져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민년에 들어서서 개묘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도 마음이 안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인생들은 사춘기 바람이 좀 크게 부는 애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자중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더 한 살 더 먹음으로써 이제는 그 바람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고 봐요. 하반기에는요. 그래서 무인생들도 괜찮다고 봐요. 이 2022년 하반기에 운기가 가장 좋은 나이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병인생이라고 봐요. 저는. 병인생분들. 네. 병인생들은 그동안 굴복이 많았지만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조금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병인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운세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반대거든요. 정말 조심했으면 하는 나이. 조심했다 할 수 있는 나이는 무인생이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힘들게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그걸 못 이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흐트러짐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조심하지 못하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올 하반기에 힘들 수도 있다. 네. 호랑이띠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토끼띠 네. 하반기 운세거든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토끼띠 전체를 봤을 때는 이민년에 들어서서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굴복이 많다고 봐야 돼요. 굴복이 많지만은 그래도 굴복 많은 만큼 또 조상덕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들이 괜찮아요.
근데 60세 계묘생은 우직한 사람이 고지식하다고 봐야 되겠죠. 고지식한 사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중 성격 얕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직한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참 지장 없다고 봐요. 그래도 금전이 벌 만큼 벌었다고 봐요. 계묘생은요. 그리고 자리가 잡혔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은 이민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건강은 좋지 않다고 봐요. 올 해우년은 건강을 조심하시라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만 챙긴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만 챙기면 그동안 자리 잡은 사람은 자리 잡았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크게 나쁜 달이라고 다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계묘생은.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낫고요. 그리고 또 그 해우년에 내띠에 토끼띠 해우년에 가서는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 계묘생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을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을묘생은 간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조금 많다고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이 토끼띠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1, 2월 상달보다는 4, 5월 상달 토끼띠들이 행길 좋아요. 활동성 있고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7, 8월 상달이 들어선 사람들이 갈록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을묘생들은 이민년의 하반기 들어서서는 자달에 들어서 쉽게 말하면 11월 상달에 들어서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때는 쉽게 말하면 나쁜 게 나한테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병이 치고 들어올지 아니면 시비수가 들어서 간제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한 가지 중에는 분명히 11월 달에는 있다고 봐요. 네. 을묘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정묘생은 36이거든요. 36살 정묘생은요, 지금 이 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물론 결혼 홍기가 들었을 것이고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식이 오래돼도, 결혼한 지 오래돼도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임신이 안 돼서 못 낳은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는 조금 칠성님 전에 좀 빌어서 자손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자손을 낳고 싶은데 자손이 없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칠성님 전에 좀 빌어서 자손을 가졌으면 해요. 그러면 자손을 갖고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자손이 복 있는 자손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자손이 없이 그렇게 간다면은 조금 본인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셔서 좀 오래 드신 분들이 자손이 없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많다고 봐요. 정묘생 36은요. 하반기에는 어찌됐든요.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나쁘다 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자손이 없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서 자손을 갖기를 바랍니다. 24세 기묘생들은요. 아까도 어디선가 내가 말했지만 이 기묘생은 신줄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 길 가는 사람들이 기묘생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기묘생들이 이 신줄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묘생은 조상덕이 있기는 해도 신줄이 강하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가야만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라의 갈록을 먹는 길로 가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내 기술을 익혀서 내가 사람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이 신을 비켜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쉽게 말하면 귀신 보는 사람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기묘생분들이. 예, 기묘생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묘생들은 굴복도 많다고 봐야 돼요. 인간 고력도 많고 신의 고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서
어떤 길이든 내가 이 길에서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시든지, 공부를 해서 내가 나라의 갈록 먹는 일을 하시든지, 어찌됐든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나드는 띠가 이 김효생 띠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민년의 하반기 들어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효생들이. 그렇다면 이제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운기가 가장 좋은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나이일까요? 운기가 제일 좋은 나이는요, 을묘생이라고 봐요. 네. 을묘생들은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 속을 썩이던 어찌게 했던 간에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했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을묘생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을묘생이 제일 낫다고 봐요. 하반기에는 을묘생 운세도 괜찮고요. 그래서 을묘생이 낫고, 조심해야 할 나이는 김효생이라고 봐요. 김효생은 내가 갈 길을 어떤 길이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정해야만이 내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효생이 제일 나쁘다고 봐요. 토끼들 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또 좋은 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2년 하반기 용띠 운세거든요. 네. 용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용띠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용띠 운세는 올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괜찮다고 보기는 해도요, 그래도 제일 안 좋은 용띠가 병진생이라고 47 병진생이라고 봐요. 네. 병진생 같은 경우는 47살은 물론 성조운이라는 운세도 들었지만 삼재가 들면서부터, 그리고 병자 들어가는 병진 용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고력이 많은 용띠이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운세는 들었으나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용띠 47 용띠는 어떻게 보면 우직한 면은 있어요. 우직한 면은 있지만은 우직한 면 갖고는 뒤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고 유두리가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격이 고지식하고 또 내면에 또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융통성 있게 잘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용띠는 중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시운아홉 갑진생들은요, 올해 몸수는 챙겨야 돼요. 네. 왜냐면 9세 삼재가 운세가 들면서부터 네. 용띠가 지금 갑진생 용띠가 아주 안 좋다고는 봐야 되죠. 다치는 형국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다쳐서 뭐 크게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딘가 부딪혀서 찢어지거나, 그냥 슬쩍 부딪혔는데도 뭐 이 치아가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부딪혔을 때 꼭 상처를 입는 형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진생 치고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다가 9월 상달에 들어서서는 갑진생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하반기 들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생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도 많아요. 많긴 하지만은 운세로 치고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서는 상반기보다는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크게 어디 가서 크게 교통사고를 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상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피를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 중에서 하반기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한다는 달을 본다면 저는 9월달이라고 봐요. 9월달. 네. 음력 9월달이죠? 네. 그리고 저기 35살 무진생 같은 경우는 지금 4, 5월 상달 생일을 가진 분들은요, 조금 활기차게 나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년에 들어서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팍 차고 나간다면
뜻을 이루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움츠리지 말고 4, 5월 생일들을 4, 5월 생일. 음력으로 4, 5월 생일들은요. 그리고 이게 무진생들은 그렇지만은 무진생들이 겨울 생일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겨울생들은 조금 무겁고 버겁다 그래요. 이민년에 들어서서. 근데 이 생일달마다 이게 달마다 모든 사람들이 틀리듯이 보편적으로 겨울 생일들은 좀 용띠들이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얼음을 깨고 승천하는 형국이라서 힘들고요. 좀 만약에 이게 4, 5월 상달이면은 얼음을 깨지 않아도 승천할 수 있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 생일 가진 분들은 내가 뭔가를 차고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겨울 생일들은 그만큼 힘들지만은 노력한 만큼은 되겠죠. 근데 그래도 여름 생일보다는 좀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경진생 23살을 경진생들을 보면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경진생들은 어려서부터 빌어서 가라는 형국이 많아요. 이 경진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에 빌어서 갔을 때 이 경진생들은 잘 나가고 안 나가고가 있어요. 그래서 경진생 애들은요, 보편적으로 많이 빌고 갔을 때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공줄이 없다면은 좀 굴복이 많다고 봐야 돼요. 경진생, 용띠치고는 경진생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 용띠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가요? 네. 겨울에 나신 분들이 대부분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봄에도 그렇고 4, 5월 생달에 나신 분들이 어찌됐든 용띠들이 신제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 나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7, 8, 9월 상달에 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간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기는 하죠. 그렇다면은 이 2022년 하반기에 운기가 가장 좋은 용띠분들 중 한 나이만 선택하자면 어떤 분들일까요? 전 무진생이라고 봐요. 무진생은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 네. 뭔가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대신에 제일 나쁜 운세를 본다면 어찌됐든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칠 수 있는 형국이니까 갑진생이 제일 안 좋다고 봐야지. 삼재 아홉수. 삼재 아홉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용띠분들 힘내시고요. 어찌됐든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2년 하반기 뱀띠 운세입니다. 네. 이 뱀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저 58 을사생. 을사생 뱀띠는 제자들이 참 많아요. 네. 을사생 뱀띠는 제자들이 많은데요. 제자들 치고 잘 불리는 사람은 아주 잘 불리고 못 불리는 사람은 아주 못 불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가감하기도 해요. 을사생들이요. 그리고 을사생은 어떻게 보면 신의 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신의 덕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얼마만큼 신의 길에서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신의 복을 받아먹는 거지, 내가 신만 받았다고 해서 그 신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을사생은 진짜 신 제자들이 많아요. 네. 이 을사생분들, 이 일반인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부지런하고 깔끔해요. 을사생들이요. 네. 또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사람은 참 잘 섬겨요. 두 가지 질이에요. 아예 내가 남편을 등을 진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아주 공경하고 가는 분이 두 분 길이라고 봐야 돼요. 두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남편을 섬기고 가시는 분들은 참 잘 살아요. 근데 남편하고 내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강령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게 가기는 하죠. 이분들 을사생들이 그리고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또 간직에 있는 분도 많고요. 네. 선생들도 많아요. 이분 을사생들은요. 네. 58살 치고는 을사생들은 좀 괜찮다고 보기는 해요. 하반기 운기는 괜찮아요. 하반기 운세도 괜찮아요. 을사생은요. 그리고 70세 계사생 같은 경우는요. 네.
이 계사상엔 조금 몸을 조심하시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민년에 들어서서 쉽게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봐요. 이 70세 계사상은요. 그래서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건강을 챙기시고 꼭 집안의 내력에 그 병도 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좀 건강을 챙기시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사생 치고는 그래도 동짓달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로 봐야 되겠죠. 10월 11월 달로 봤을 때 그냥 평상시 동짓달하고 뱀띠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올 이민년에는 동짓달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짓달은 조심하시라. 11월 달은 조심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계사생분들. 네, 계사생만요. 그리고 정사상 같은 경우는 올 이민년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되나?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운세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있던 자리에서 꾸준히 가는 형국이고요. 만약에 내가 승진 케이스가 있다면 아마 후반기 가서는 승진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대신에 이게 뭐 정사생 전체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기도 하겠지만 승진 운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도 괜찮다고는 봐요. 해운년이 크게 뭐 변화 변동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승진운 할 사람은 승진이 된다고 봐요. 기사생들은요, 아유, 고집이 너무 가세요. 고집이 너무 세고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기사생들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일이 잘 안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운기가 풀리면서 일이 좀 꼬인 게 조금 풀린다. 아니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을 줬다. 근데 빌려줬다. 그러면 금전에 들어올 운세도 있기는 해요. 이거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신사생은 지금 어쨌든 간운이 있다고 보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전공을 살리라고 하고 싶어요. 신사생들은. 그러면 제 갈 길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돼요. 신사생들은. 간록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간의 간문을 갖고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사생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신사생들은 그 간문을 치고 나간다면 큰 고력 없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는 뱀띠라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뱀띠분들은 특히 5개의 나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운기가 가장 좋은 나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58 을사생도 괜찮다고 봐요. 올해 어떻게 보면 금전운도 괜찮고요. 일이 잘 풀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생이 좀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안 좋은 거는 계사생들이 안 좋다고 봐요. 계사생은 어쨌든 몸조심은 하셔라 그러시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특히 11월 달에 네.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죠? 네. 뱀띠 가시신 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하반기 네. 말띠 운세거든요. 네. 이 말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69세 갑오생 말띠는요, 누구 말 맞다나 옛날서부터 말이 있죠. 이 팔자가 조금 세다는 그런 말도 많아요, 갑오생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사 하시는 분도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갑오생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오생들은 이민년에 들어서서 좋다고 보기보다는요, 이 인후술상으로 합이 이게 저기서 띠가 범띠하고 말띠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 말띠가 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오생 말띠는 아홉수이기도 하고요. 갑오생 말띠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팔자가 세지만은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아이고 이제는 한숨이 내가 쉬고 내려놓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태까지 내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다면 지금 이민년의 후반기서부터는 그래 이제 나도 한숨 이만큼이니까 나도 내려놓고 쉬고 쉴 때가 왔구나 하는 사람이 조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좀 편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오생 치고는 그래도 올해 운세는 좋다고 봐요. 갑오생분들은 괜찮다. 예, 아홉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젊어서는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노후에는 쉽게 말하면 노후에는 약간 편안하다. 편안한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병호생은 지금 건강을 챙기시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성주에서 주는 운세가 들어오면서 아픈 사람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프지 않다면 지금서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셔야 하고 싶어요. 병호생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년의 일곱성주 운이 들면서부터 운에서 치고 나가면서 쉽게 말하면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병호생들은 건강을 챙기라 하고 싶어요. 무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띠들이 올해는 그렇게 막 확 풀리는 형국은 아니라고 봐요. 그 모생들도 지금 안 풀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쉽게 말하면 100%를 노력했다면은 5, 60%밖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100% 했을 때 8, 90%는 들어와야 그래도 내가 내 거를 찾아 먹는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모생도.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하반기 때는 그래도 더 힘들었지만 후반기 들어서서는 그래도 8월 달 들어서서는 뭔가 내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문서를 이동을 했을 때 문서 이동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모생도 또 후반기에는 괜찮다고는 봐요. 경호생 말띠는 말 그대로 백말띠죠. 그래서 지금 경호생은 쉽게 말하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경호생은 지금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장사 상업을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초에 올해 시작을 한다면 개묘년에 들어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올해 문을 열어서 내년에 가면은 성공할 수, 지금은 쉽게 말하면 씨앗을 뿌리는 형국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씨앗을 뿌린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부지런하기도 해요. 경호생분들이. 물론 경호생들이 말 그대로 뭐 백말띠는 뭐 팔자가 드시다고 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흔히 말하기를 갑오생이 뭐 백말띠라고 하는데 갑오생은 백말띠가 아니죠. 경호생이 백말띠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경호생은 그래도 올 운세는 좀 괜찮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뭔가를 살 수 있으면 사고 내가 상업을 해서 가게를 하고 싶으면 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씨앗을 뿌려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좋은 운세네요. 좋은 운세죠. 그렇다면 이제 말띠 분들 중에서 가장 2022년 하반기 운기가 좋은 나이는 어떤 분들? 33살이라고 봐요. 경호생 말띠라고 봐요. 그 말띠는 말 그대로 씨앗을 뿌려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라고, 그 경호생 말띠라고 봐요. 그럼 반대로 안 좋은 나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병호생이라고 봐요. 병호생 분들? 네, 병호생들은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도 지금 쉽게 말하면 위태로운 형국이 된다 그러셔. 그렇기 때문에 병호생들이 조금 힘들다 봐요. 네, 말띠 그래도 올해는 잘 되시고요. 꼭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2년 하반기 네.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는 올 해오년이 그래도 좋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68세 을미생 양띠는요, 언변도 좋고요. 쉽게 말하면 수단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짧은 머리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짧은 머리라는 거는 얕은 수를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런 머리는 참 잘 돌아가요. 잔머리가 좋다. 네. 네, 그런 머리는 참 잘 돌아가요. 네. 순간순간에 머리 돌아가는 거는 을미생이 참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 봐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언변을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미생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형국도 많아요. 왜냐면 깊은 머리를 썼다면 괜찮은데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형국이 많다. 그렇지만은 이 을미생은 이민년에 들어서서도 이분들도 건강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상달서부터 하반기서부터는 좀 건강을 챙기시라 하고 싶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가 보는 형국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왜냐면 수술대에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맡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56살 정미생 양띠는요, 그래도 크게 큰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민년에는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 같아요. 좀 평범해다. 평범해요. 정미생은요. 그 대신에 김미생, 44살 김미생은요, 머리가 좋고 또 이 사업수단도 참 좋죠. 네. 사업수단도 좋고 좋은 반면에 또 통도 커요.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상대방의 만약에 어를 하면 이쪽에는 알을 알아들어서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김희생들은요. 그 대신에 또 우리 같은 신출도 꽤 있다고 봐요. 그걸로 인해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직성으로 인해서 직감을 잃기 때문에 상대방을 잃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일도 많아요. 그분들 사실 44살이잖아요. 네. 사사인데. 사사라 할지라도 사자라고 해도 사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오히려 사사가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김희생들 올해 괜찮아요. 전 좋다고 봐요. 신미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조상떡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직업을 많이 하고요. 연예인들도 많겠죠. 끼기도 많고요. 그래서 신미생들은요, 보편적으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참 잘 다독여 간다 그러나? 내 거를 주어진 역할에서는 참 잘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미생들은 무난한 띠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큰 굴복 없이, 물론 이게 있어요. 신미생들이 초년에 부모 덕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은 30세 넘어서부터 성공하는 일이 많고, 또 부모 덕이 있어서 부모 덕으로 인해서 30대서부터 기반을 잡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미생들은 그래도 띠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반기 때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역마살이 좀 많다고 봐요, 신미생들은. 그래서 돌아다니는 직업이 참 잘 맞죠. 2022년 하반기에 운기가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좋은 나이는요, 신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신미생은 그래도 어찌됐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조상떡이 있든 없든 역마살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지금 주어진 역할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큰 굴복이 없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나쁜 운세를 본다면 을미생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을미생은 지금 올해는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자주 받더라 하고 싶어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을미생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하반기 네.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선생님. 이 원숭이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원숭이띠는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어떤 사람은 악삼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삼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래도 악삼재 기운이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삼재가 많기는 하죠. 그러나 병신생 67세 병신생 운세를 본다면 네. 병신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재이면서 운세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병신생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하는 형국, 그런 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놔야 올 이민년에 잘 넘겨야 개묘년에 들어서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년은 그냥 어쨌든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 가시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반기서부터는 그래도 초반기보다는 낫다고 봐요. 하반기보다는. 그 하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낫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기시고 가시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55세 무신생은요, 쉽게 말하면 조화가 너무 많아요. 아, 이게 무신생들이 보면은 귀신 조화가 너무 많다고 봐야 돼요. 아, 무신 말 그대로 무신이기 때문에 조화가 많고 또 삼재로 만나서 더 조화가 많거든요. 이민년에 들어서서. 그래서 되시는 분은 일을 잘 되기도 하지만 가다가 막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가다 막힐 때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안 될 때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간다면 그래도 이민년은 잘 넘기리라고 보거든요. 하반기 들어서서는 그래도 이게 자기 달 신달로 7월 달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고 봐야 되겠죠. 무신생들은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상반기에 안 풀렸던 것도 하반기에 가서는 좀 풀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7월 상달서부터는 그래도 풀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경신생 43살 경신생 운세를 보면 제일 원숭이띠 치고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원숭이띠 치고 가장 안 좋다? 아, 네. 왜냐면 43살 경신생 운세에다가 삼재 기운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라 하고 싶어요. 경신생 같은 경우는 이게 하반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은 상반기도 안 좋았지만 하반기도 그렇게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0월 상달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안 된다고 조금 마음을 조이면서 이러고 가지 마시고 조금 그냥 하시는 일에 조금 안 되더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가신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임신생 31살 같은 경우는 직장이 못 잡아서 애먹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하반기에는 직장이 운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반기 때는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이 하반기에 가서는 직장을 잡을 수 운세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임신생들은 물론 삼재가 악삼자, 복삼재이기 전에 그냥 해운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31살도. 제일 안 좋은 운세가 본다면 병신생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병신생들. 병신생. 이 병신생분들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신생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운세하고 같이 삼재 기운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들어오면서 좋게 풀리면 되는데 이게 내 몸으로 치고 들어서 내 몸에 병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화를 많이 끓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화를 끓이면서 내가 속앓이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간을 조심하시라, 위를 조심하시라 이리 하고 싶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안 좋다고 봐요. 일단 좀 미리미리 병원을 좀 가서 체크하시는 게 그것도 좋죠. 그리고 제일 좋다고 본다면 임신생이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상반기 때는 뭔가가 안 풀렸는데 하반기 가서 내가 뭔가 풀렸을 때 그래도 운세가 좋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임신생이 좋다고 봐요.
원숭이띠를 가지신 분들요, 좋은 일 있으시고요. 직장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서 직장을 잡으시고, 아픈 사람들은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하반기 닭띠 운세인데요. 이 네. 닭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닭띠 삼재 때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올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이제는 숨통을 조금 쉬는 형국이다. 그리 하고 싶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싶어요. 66세 정유생 닭띠는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러나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들기는 해도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풀리는 형국이고요. 내가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도 사업체에 손님도 늘어나고 모든 거래처가 늘어날 수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54세의 기유생은 조금 변사가 많다고 봐야 되겠어요. 변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내끼에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중을 하고 조심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 말도 내가 모를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이 닭띠다. 이 기후생 닭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생 닭띠 54세는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좀 조심해서 잘 했으면 하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삼재 때는 금전으로도 많이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조금 그 금전이 나간 금전이 조금 만회하는 그런 해운년이다 하고 싶어요. 신유생 닭띠는 쉽게 말하면 크게 막 큰 굴복은 없었어도 조금 풀리지 않았죠.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신유생도 올해는 어찌됐든 올해도 다 신유생 닭띠 전체가 올해는 그래도 풀리는 형국이라서 신유생 역시도 풀리는 형국이에요. 그래도 신유생 치고는 하반기서부터 풀리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 상반기서부터 풀리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도 괜찮고요. 네. 하반기에서부터 풀리면서 이 사람은 내년의 운세로도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신유생들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얘기할까요? 네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신유생 분들이 예, 많아요. 그리고 개유생 30살 개유생은요, 머리가 참 좋죠.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해질 사람이 많다? 앞으로 클 사람이 많다? 개유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유생은 참 머리가 좋은 편이고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유생들은 괜찮다. 그리고 성공률이 만약에 닭띠 전체를 본다면 개유생이 제일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유생들은 아직 나이도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도 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나이가. 네. 그래도 공부하는 나이가 늦은 나이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를 본다면, 띠를 본다면 개유생이에요. 이 닭띠 중에서 운기가 가장 좋은 건 개유생. 개유생이에요. 개유생은 앞으로 전망이 참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나이는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기후생이라고 봐요. 기후생들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말 한 자체에서도 내가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가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좀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성격들이에요. 기후생 닭띠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번 뭐를 할 때 꼭 짚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닭띠분들요, 힘내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재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하반기 개띠 운세입니다. 네. 이 개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그냥 65세 무술생 개띠를 보겠습니다. 네. 참 굴복이 많았다고 봐요. 살아오면서 힘든 시절도 많았고 좋은 시절도 많았고 끼도 많고 이 무술생 개띠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고지식한 면이 좀 많아요. 바람기도 많고요. 그래서 무술생들은 그래도 올 이민년에 65세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많은 것을 자중이 되고 그래도 그동안은 힘든 고비가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서부터 자중을 해서 금전적으로도 좀 힘이 돼서 가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무술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진 분보다는 굴복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굴복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조금 힘 좀 내서 조금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해요. 좀 너무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무술생들이. 본인들이 또 많이 또 끼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바람기도 많고 네. 무술생들이 노름하는 사람도 좀 많고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게 무술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술생들이 참 고생하신 분들은 참 많이 고생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그래도 상반기도 그래도 좀 괜찮았고 하반기 가서는 더 좋으니까요. 힘내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 분들입니다. 경술생들은요, 그래도 우직한 면은 있죠. 왜기 때문에 무술생하고는 틀리게 우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경술생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경술생들은 그 자기 우직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좀 꽤 있으리라고 봐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강단이 좋기 때문에요. 성공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경술생들이 그렇게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네. 상반기 때는 그래도 좀 사업하시는 부분은 좀 사업이 좀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부터 말쯤에 가서 연말쯤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조금 풀리리라고 봐요. 그래서 운세는 좀 괜찮다.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으니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조금 괜찮아지는 형국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41살 임술생 개띠는요. 임술생 개띠도 좀 조화가 많죠. 조화가 많아서 임술생 개띠 치고 잘나신 분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거 잘나신 분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이겠죠. 남들이 나를 잘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형국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오다 잡는 것만 조심한다면 그래도 성공할 수는 있죠. 쉽게 말해서 자만심이네요. 그렇죠. 그것만 조심한다면 그래도 이 임술생 개띠도 괜찮다고 봐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20대 개띠. 갑술생 29살 개띠는 그래도 조금 개띠치고는 좀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큰 굴복 없이 그래도 잘 가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 갑술생들이 좀 끼가 많아요. 연예인 끼도 많고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가는 사람도 꽤 있고요. 큰 곳에서 그러면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관공서 큰 곳에서 직장을 잡는 사람도 많고요. 이 갑술생들은 쉽게 말하면 그래도 개띠 치고는 그래도 갑술생들이 최고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갑술생은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최고 큰 굴복 없이 가는 게 갑술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년에 들어서서도 갑술생은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이 개띠분들 중에서 갑술생 분들이 가장 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래도 이 무술생을 조금 저는 좀
물론 경술생이 좀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무술생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굴복이 많았고 이러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무술생들이 장이나 간 췌장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강을 챙기시라고 하고 싶어요. 개띠들요,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2년 하반기 네. 돼지띠 운세입니다. 네. 돼지띠들은요, 이민년에 들어서서는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파서 수술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삭신이 쑤시고 아픈 사람들이 좀 많다고 봐요. 그것이 64세 기회생이라고 봐요. 네. 기회생들은 쉽게 말하면 결단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마는 성격이 기회생이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올 이민년은요, 건강을 조금 챙기시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만은 자만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꺾이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지켰을 때 그 훗날도 있는 거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초에 내가 뭔가를 병이 아팠을 때 고쳤을 때는 그래도 앞날이 있는 거지. 후에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꼭 챙기라고 하고 싶어요. 기회생은요. 신해생 52살은요. 네. 쉽게 말하면 이 머리는 좋고 결단력은 있고 이렇게 사업수단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또 미지근한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기회상처럼 결단력 있고 탁탁 끊는 게 아니고 신해생들은 조금 미지근한 면이 있어요. 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안 될 때는 이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단력 있게 잘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민년에 대해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이분들도 괜찮아요. 신해생도요. 그렇기 때문에 52살 신해생도 그래도 사업적으로는 성공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40에 이제 막 시작된 이 계획 개생들은요 너무 굴복이 많습니다. 개생들은요 쉽게 말하면 굴복이 많고 바람기도 많고 쉽게 말하면 여자가 더 많겠죠. 네. 바람기는요 끼가 많아요. 개생 치고는요. 그래서 개생들은 지금 40곱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37서부터 계속 이게 안 좋았다고 봐요. 삼재는 아니지만 좋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40으로 고비로 넘어가면서 40고비 넘어가면서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고 봐요. 크게 무리는 없고 괜찮다고 봐요. 그렇다고 내가 주어진 끼가 많기 때문에 그 끼는 부리지 말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끼로 인해서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끼는 부리지 말으라고 하고 싶어요. 끼가 너무 많아요. 끼가 너무 많다. 네. 그 끼를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28 의뢰생은요, 돼지띠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강단이 있어요. 정직한 면도 있고, 의뢰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단력 있고, 머리도 좋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는 성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지금 28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어쨌든 나이가 젊으니까, 직장도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홍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는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결혼은 지금 결혼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조금 더 있다 하는 것이 의뢰생한테는 괜찮아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30살은 넘어야 되겠죠. 31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는 있어요. 지금 한다면은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깨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남자나 여자나 치고 들어오는 건 오래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는 말아라는 거 하고 싶어요. 네. 그것만 조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 직장에서 변동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직장 있는 데서 변동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지금 올해 변동수가 많다고 봐야 돼요. 네. 의뢰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괜찮아요,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운기가 가장 좋은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운기가 제일 좋은 분들은요, 의뢰생이라고 봐요. 의뢰생 분들. 네, 의뢰생들은 왜냐면 올해 변동수가 있으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직장도 잡아서 갈 수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한 단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형국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안 좋다는 건 64세 기회생이라고 봐요. 왜냐면 올해는 몸을 조심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일 안 좋은 띠라고 봐요. 안 좋은 나이는 기회생 분들. 기회생이요. 건강하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